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보합 마감하고 하락 마감하고 상승 마감도 하고,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초록색이 조화롭게 섞여 있죠. 이런 걸 보면 혼조하게 마감했다 알 수가 있습니다. IT 빅테크가 많이 빠진 걸 보니 긴축 우려가 좀 작용을 하긴 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상승 종목 수는 하여튼 여전히 근데 더 많습니다. 굉장히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어떤 경기 침체 위기나 은행 위기 이런 거를 반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마냥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은행 위기로 인한 앞으로 금리 동결이라든가 아니면 연내 금리나 기대감을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지 지금 이제 시장도 좀 곤란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지금 생각 중이라는 거죠.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재료는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그걸 이제 반영해 주시냐 마시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시장이 안 알아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근데 일단 아직까지 모든 악재는 다 지금 시장에 반영해주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을 이제 포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증시가 급하게 오르거나 한국 증시처럼, 아니면은 이제 어딘가를 못 넘어가는 일이 계속해서 생기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방향이 꺾이면서 지금까지 반영하지 않던 악재들을 반영해 주더라라는 이제 지난 어떤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하자, 들고 가보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아무튼 시간이 굉장히 얼마 안 남았다라는 식으로 타이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 관리를 좀 해보자라고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 말 거꾸로 뒤집으면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다라는 거로도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대부분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하방 포지션을 길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오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위험 관리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만은, 이 관점을 살짝만 바꿔보면은 사실 지금이 그죠, 굉장한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도 충분히 해석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쫄면 안 됩니다. 쫄면 안 되고, 지금 같은 때일수록 자신감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쫄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쫄지 말고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너무 겁만 들인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좀 뭐라고 하기가 좀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그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다들 감정이 좀 달아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너무 희망을 들여버리면은 또 고점 잡겠다고 또 나섰다가, 야, 네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기회라며, 그러면은 나는 지금 당장 몰빵을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실까봐 세게 또 이야기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너무 좋게만 이야기하면 기존 포지션 보유자분들 계시기 때문에, 기존 포지션 보유자분들이 너무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또 손해를 끌고 갈까봐 싶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좀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누구한테는 위기가 누구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위기와 기회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는 위기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기회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너무 기회 쪽으로만 보셔도 안 되고 너무 위기 쪽으로만 보셔도 안 된다라는 거. 최대한 좀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좀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하여튼 쫄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쫄아버리면은 시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절대 쫄면 안 되고, 언제나 자신감은 빵빵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이야기가 좀 샜죠. 어젯밤 있었던 일들 조금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젯밤에는 일단 혼조하게 마감을 했지만, 올랐다가 미국 증시가 빠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항을 누적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가 계속 뭐였냐면은, 빠졌다가 장 막판에 올랐어요. 빠졌다 장막판에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변동성 지수가 하락을 하고 하방 경직성이 이렇게 강화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승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젯밤에는 오래간만에 이제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죠. 어젯밤에는 이제 오르다가 빠졌단 말입니다. 장막판에 빠지면은 변동성 지수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어떤 매도세,
또 그리고 어떤 뭐 종가상으로 뭐 음봉으로 마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봉이 아니면 윗꼬리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올랐다 빠진 거는 일단 안 좋게 해석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거의 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젯밤에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어떤 매도세가 나오는 걸로 보긴 봐야 된다라는 거. 왜 매도세가 나왔냐? 뭐 긴축 우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물가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거망동하게 막 오늘 급등하기는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장 막판을 되돌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뭐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연준 사람들하고 옐런 의장하고 이런 옐런 재무장관하고 나와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간단하게 좀 내용만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뭐 옐런이고 그리고 페드 위원들이고 그 연준 위원들이고 전부 다 일단은 좀 시장에 도움이 되는 비둘기파적인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시장한테는 일단 호재긴 호재일 거예요, 그죠? 그런 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근데 아무튼 그 보시면 오스틴 시카고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 우린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은행이 망했었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셜 스트레스 때문에 금리 올리는 거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는 사실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녹아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여기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금리 인상에 주의해야 된다 요것만 보겠죠, 그죠? 파이낸셜 스트레스는 안 보고 금리 인상에 주의해야 된다 요것만 보고 아마 반응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반응이 그랬고 아마 뭐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러이러한 그 재료들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시장이 반영해 주시냐 안 해 주시냐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아무튼 반영이 안 됐죠. 지금까지는 오직 그 주의해야 된다 금리 인상에 요것만 보면서 지금까지 시장이 반영을 했고 아직까지도 이것만 보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흐름은 뭐 그 비교적 똑같다라는 거. 다만 근데 파이낸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옐런도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신용 위축의 증거가 없다. 미국 경제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미국 3월 파산이 뭐 전년 동월 2배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점들 또 그리고 뭐 계속해서 보여드리지만은 이게 신용 경색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 신용 위기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를 뭐 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옐런은 지금 이런 거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옐런 입장에서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장관이니까요. 재무장관이 경기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 시장 개박살 나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런 거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그래서 뭐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고 뭐 가게는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뭐 보시면은 그 신용에 접근하는 능력이 어떻게 변했냐 뭐 보시면은 확실히 조금 좀 더 어려워진 것 같다. 뭐 요렇게 답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게 늘었죠. 쉬워진 것 같다라고 답변하는 비율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뭐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신용 위기, 뭐 신용 경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조금 더 커지면 여기서 이제 유동성 위기가 되면서 진짜 위기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위기 직전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옐런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옐런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단 뭐 주식시장은 뭐 괜찮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어제 데이터 보여드렸다시피 S&P 같은 경우는 그 유달리 헤지펀드들이 어떤 하방 베팅을 좀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뭐 지금까지 역사적인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늘려놓긴 했죠.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그런 거 이제 살펴보면 되고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독특한 일이긴 해요. 그죠? 지금까지 보통
이 하방 베팅이 언제쯤 늘어나냐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이런 시점에서 많이 늘어나곤 합니다. 주식이 막 빠지고 있을 때 하방 베팅이 늘어나지 이 올라가고 있을 때 하방 베팅이 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시장의 많은 지표들도 다이버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하죠. 뭐 어떤 그 지금 미국 증시 계속해서 강하게 오르고 있지만 이 신용 잔고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일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좀 냄새가 나는 점들이 좀 굉장히 많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을 기다려보면 된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는 분명히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쫄면 안 됩니다. 그죠? 오히려 더 가슴 펴고 자신감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험 관리는 하시고요. 그죠? 예.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유럽 증시부터 좀 잠깐 보자면은, 유럽 독일은 어젯밤에 일단 상승 마감했는데요. 의미 있는 레벨업엔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딱 중요한 저항인데, 네,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인데 지금 중요한 저항에 딱 걸쳤습니다. 딱 걸쳐서 이거 의미 있는 레벨업이라고 하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은 레벨업에는 뭐 실패했다, 아직 뭐 턱걸이니까 뭐 실패했다, 레벨업 도전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벅버벅하네요. 그죠? 확실히 CPI 발표를 앞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는 오르다 말았다라는 거. S&P는 어젯밤에 뭐 S&P 나스닥은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결과적으로 안 움직였죠. 뭐 0. 몇 프로 움직이고 이러니까 일단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기술적으로 특별히 할 말은 없으나, 또 그리고 오늘 밤에 CPI 발표 때문에 뭐 사실 오늘까지의 움직임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일단 분명히 어딘가에 일단 저항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맞다. 예. 뭐 이 정도는 일단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락한 걸 보고 지지력이 생겼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락한 걸 보고는 매도세가 뭐 그 저항이 누적됐다, 뭐 매도세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직 그 매도세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보시면은 양대 지수가 변동성을 굉장히 줄여놓고 있어요. 그죠? 재밌는 점입니다. 이 보시면 예전에는 막 급등하던 게 어느샌가부터 한 1, 2주일째 지금 여기서 멈춰 있잖아요. 이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멈춰 있어요.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다시 한번 변동성을 터뜨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줄줄줄줄줄 죽어내리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동성 지수가 줄줄줄줄 하방 경직성 확보 못하고 죽어내리는 게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런 게 의미하는 거는 누군가가 하방 포지션을 막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언젠가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죽여버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일단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지금으로서의 의미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하방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뭐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원래 줄줄줄줄 죽어 내려가야 된다고요. 저런 그림이면요. 근데 보시다시피 버티잖아요. 일단 그죠? 변동성이 지금 보시면은 분명히 이거 줄어든 거라고요. 그 위아래로 한 3cm씩 움직이다가 지금 위아래로 1cm도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변동성이 줄어든 건데 버티고 있다. 굉장히 독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잘 보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변동성 지수,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버티고 있단 말이죠. 이거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말씀드렸다시피 좁은 박스권에서 예전에 막 3cm, 5cm씩 움직이다가 지금 차트 보면 한 1cm 이거밖에 안 움직이지 않냐. 변동성 줄어들어야 맞는데 안 줄어들고 있다. 이게 어떤 신호일 수 있다. 근데 무슨 신호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신호를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하기는 충분한 근거가 있긴 하다. 이 정도 이야기는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뭘 해볼 수 있지만은 지금 하방 베팅의 근거는 매우 약합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 12,850 이런 걸 붕괴시켜야 이제 아래쪽으로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고 뭐 그런 거죠. S&P는 4,100을 붕괴시켜야 그런 게 등장한 거죠.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쭉 봤고요. 그 금리는 조금 올랐습니다. 금리는 조금 올랐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갈 것이다 싶습니다. 그죠?
여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하여튼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다, 전환은 됐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왜? 또 그리고 오늘 밤에 중요한 지표 발표 있으니까 특별한 의미 부여하지는 않고, 달러도 일단 어제 급등을 했다가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저항인데 급등을 했다가 다시 되돌렸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중요한 저항이니까, 무거운 저항이니까 되돌릴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어떤 지지력에 대한 이런 누적 이런 거 쌓아나가고 있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뭐 딱히 오늘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네요.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국제유가가 어제의 움직임이 속임수였나봐요. 어제 조금 하락했던 거 다시 되돌렸습니다. 다시 되돌리면서 더 큰 상승을 보여줬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야기가 또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중요한 저항이 어디냐면 국제유가가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겠죠? 여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다 돌파 한장했어요. 지금 이 전고점 매물 자리를 거의 다 소화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고점 중요한 저항 자리를 여기 지금 거의 다 소화한 모습이고, 어제 하락이 속임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 국제유가 상방 베팅을 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항을 넘어간 건 아니니까. 저항 넘어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심증상으로는 지금 보시면 지난번 요 자리에 감산 이슈 나오고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다 풀어버린 꼴이 됐고, 어제 하락도 되돌려 버렸기 때문에 일단 국제유가는 또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심증상으로는요. 그래서 국제유가 싸움 계속되고 있다 말씀드리지만, 국제유가는 여기서 레벨업이 돼도, 그리고 여기서 레벨 다운이 돼도 이래저래 세계경제에 좀 치명적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 오르면 인플레, 그죠? 국제유가 떨어지면 디플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천연가스가 재밌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전저점을 붕괴시켰던 이 음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저점을 붕괴시켰던 이 음봉이 결과적으로 속임수인 게 밝혀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뭐다? 그렇게 된다면 쌍바닥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쌍바닥일 수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전저점을 여기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아래쪽으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쌍바닥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물론 아직 어딘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를 돌파한착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전저점 테스트하는 과정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안 죽고 결국 살아난 거거든요, 이 자리.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될 자리에 죽지 않으면 반대로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근데 천연가스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미친 변동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시면 여러분들 수명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 피곤한 거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근데 그 천연가스가 그 재고가 많이 줄어들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난번 겨울에 유럽에서 그 천연가스 겨울 버틸라고 엄청나게 탱크에 쌓아놨던 거 거의 다 소진을 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더 이상 아래로 빠지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뭐 재미있는 자산이긴 한데요, 뭐 그렇다, 아래로 빠져야 될 때 안 빠지고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한국 증시는 요즘에 독주라고요. 독주, 그죠? 지 혼자 갑니다. 미국이 하락하면은 오히려 더 이게 호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갭상승하면 굉장히 이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하락해갖고 조금이라도 개파락해버리면 그게 이제 눌림이 돼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시장이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한국 증시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뭐 이런 움직임이 별로 그래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 보유자니까 조금 씁쓸해서 그렇지만은,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자신감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한 자신감은 안 되고요, 그죠? 아직 의미 있는 저항이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건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해서 이거를 보고 하방 베팅을 한다, 그것도 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은 제 생각엔 좀 푹 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움직임은 분명히 엄청난 시장이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는 근거이긴 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막 올라가고 있죠. 지금도 보시면요. 예.
이게 콜대박이 나고 있으니까 이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콜 옵션들이 아주 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지금 상황 굉장히 그 시장이 강한 거는 맞다고 인정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한 수압, 두 수압을 내다보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시장이 분명히 강한 건 강한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좀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 거고, 뭐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저항 테스트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뭐 특별히 할 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항 테스트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한 1325원 이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죠. 전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버벅버벅거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지금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요. 그 CPI 발표 좀 잘 기다리면 된다. 하여튼 고점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 CPI 발표 나오고 나서 또 급등할 수도 있다.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요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도 그냥 조정이고요. 하이닉스도 조정이고, 뭐 아직까지는 다들 그 급등에 대한 피로 감소와 이런 겁니다. 너무나 건전해요. 예, 너무나 건전해. 지금 그리고 에코프로 친구들은 이 뭐 물론 이제 그 지금 아침 9시 40분 뭐 이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직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금 지지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볼린저 밴드 상단 지지하면 여기서 대폭등 한번 더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좀 의미 있게 빠질 거면 어제 빠졌어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어제 안 빠졌단 말이죠. 분명히 어제 오히려 잘 버텼어요. 음봉이지만 상승이고, 에코프로는 상승 마감까지 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잘 버틴 겁니다. 이건요. 매도세가 저는 나올 거면 어제 나왔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제 일단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얘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지지하면서 한 번 더 대폭등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고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막 버티시면은 좀 안 되긴 안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참고로 그 요거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이벤트일 수 있겠더라고요. MSCI 이제 그 지수에 편입될 거냐 말 거냐, 에코프로가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사실 이 정도는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뭐 검찰 수사를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에코프로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제 MSCI 지수 편입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은 그 MSCI와 관련된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주식 매수매도 그 어떤 수급에 영향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MSCI 편입되면은 당연히 펀드에서 매수세 들어올 거 아니에요. 편입 안 되면 당연히 돈 안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검찰 수사니 뭐니 이런 이슈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그 전에 CPI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일 것 같은데, 이게 대략적으로 날짜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더라? 올해는 4월 17일부터 28일 중 하루를 골라 그날 종가로 주가 기준일을 정한 후 5월 12일 반기 리뷰 발표에서 편출입 종목을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 리밸런싱은 5월 31일부터 해서 6월 1일에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략적으로 뭐 4월 중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중순부터 뭐 MSCI에 편입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슈가 좀 결정이 될 건데요. 지금 이 이슈가 좀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 중에 하루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이슈 때문에 흔들리면은 좀 진짜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좀 분명히 좀 너무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에코프로 친구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MSCI 편입 이거 뭐 실패한다라든가 그런 소식 나오거나, 성공을 해도 문제고 실패를 해도 문제일 거라 봅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좀 수급적으로 큰 변화가 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난다면은 그거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죠? 17일부터 28일 중 하루를 고른다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고, 앞으로도 뭐 그 여러 가지 이벤트 날짜들이 좀 이렇게 뒤로 줄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이 이슈와 관련해서 좀 날짜 좀 잘 보고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뭐 4월 17일 종가를 기준으로 할 듯이라고 하고 있네요. 17일 종가 기준으로 뭐 사실상 MSCI가 지수에 들어갈지 말지 이 결정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기사를 보면 그렇게 써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17일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계속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